자, 이렇게 주술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11월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야?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부터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수령은 미만으로 회사가 카드 갖고 있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그러면서 샌드위치 얘기까지 했잖아. 참치 샌드위치까지 사갖고 야채 그까지 얘기했는데 뭘 못 들어.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법카 유용 의혹이었습니다. 소고기, 초밥, 온갖 것들이 등장했던 그 법카 유용 의혹. 이제 드디어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깔끔하게 끝났다, 이건 보복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끝난 사안입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수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조명현 씨가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을 제보를 하고 나서 그 대검에 이첩을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에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벌써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다가 얼마 전에 그 8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이 부부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묵살을 했습니다.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김혜경 씨는 이제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이 안 되니까 오지가 않으니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답변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 또 현직 야당 대표고 또 여러 가지 또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이것을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다 하는데, 수백 번 압수수색이 뭐냐면은 식당에 전표 한 장이 한 건이에요. 식당에서 그 법인카드로 긁은 거. 그 전표 한 장을 한 건으로 치는 거예요. 그 한 건을 확보를 한 걸. 이런 식으로 좀. 반대로 얘기하면 수백 건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썼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표를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 과잉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는데, 만약에 일반인 같았으면은, 만약에 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인 같았으면은 저것은 뭐 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그런 뭐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야당 대표고 지금 뭐 대선에 도전을 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안 하고 불구속 기소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 검찰이 지난 석 달여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세 차례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일정 조율 안 됐고 또 서면 질의서도 그러니까요. 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이 4개입니다. 4개인데 그중에 2개는 이제 다음 달에 선고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5개가 되는데요, 성추윤 위원님. 이게 뭐 지금도 가뜩이나 재판 일정 때문에 바쁜 걸로 아는데, 앞으로 더 바빠지면 이게 활동 대표로서의 역할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렇죠. 네. 지금 재판 일정도 참 당무를 보면서 소화하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가 추가되면은 사실상 당무를 볼 수 있을까라는 뭐 예측들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기소한다면 무리한 기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법카 유혹, 배모 씨는 이미 혐의를 유죄를 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있죠. 근데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고 윤리적 책임이고 관리를 못한 책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경기도지사가 5급 도청 공무원이 뭔가 그 법카를 일일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수백 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은 주변인들을 수사를 했지만 내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았느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서면 조사 정도는 그래도 좀 응답을 해주면서 나는 그걸 몰랐다라는 걸 좀 명백히 밝혀주고 그러면서 저렇게 인터뷰를 할 때 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 서면지에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좀 더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지사가 5급 공무원의 카드 사용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 직접 소환 조사를 응해라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하는 건 아닌가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을 갖고 만약에 검찰이 이 건까지 기소를 한다, 그럼 좀 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극적 대응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 말씀을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요청 좀 과한 겁니까? 글쎄요. 보통 이제 수사 관행상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한 2-3번 정도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면 바로 뭐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사 관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에는 좀 작용이 돼 있었다고 보고요. 뭐 이게 하루 이틀 된 사건은 아닙니다. 뭐 앞서서 우리가 봤던 조명은 씨, 여기가 이제 권익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이첩이 또 경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말끔하게 털어졌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뭐 무리하게 기소를 당했다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떳떳하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코앞으로 다가온 12월에 사법 리스크가 또 추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11월 위기설의 핵심, 2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준호 최고위원, 지도부 최고위원이죠.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가 조작 기소다라면서 판사를 상대로 여론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무죄 탄원이 있더라고요. 국민들께서 직접 해주시고 올려주시는 건데 네. 당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들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는 블로그 글, 댓글 하나하나까지 다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론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댓글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판사들이 댓글 가지고 판결을 내리진 않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를 다른 말로 인민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법리라든지 법치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을 통해서 판사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사법부에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저 한준호 의원의 말이 굉장히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행태를 쭉 보게 되면 검사 탄핵하는 거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기각되고 각하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인데 계속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탄핵하겠다 이런 말하자면 여론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재판부까지 겁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정치의 사법화가 그냥 뭐 사법화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치가 사법을 장악하겠다는 것처럼 저는 들려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나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고요. 그 어떤 지령처럼 떠받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매우 나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 판사 한 명의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미 이 취약한 우리 그 사법 체계에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실까는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이나 아니면 도이치모터스의 불기소 건으로 이게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면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수사 심의를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레드팀을 가동해서 위법한 게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또 이런 중대한 특히 정치적으로는 정쟁의 이런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편협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신들이 분명히 수사기관에도 있고요.
또 네. 그 판결을 하는 재판에 대한 사법기관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론전으로 이렇게 대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또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방으로 밀리고 우리가 탈탈 털어갖고 이렇게까지 털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야 되느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또 그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한테 호소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